제가 그 자료 올렸지만은 우리 이제 이게 개정돼서 이제 새로 나오는 책이에요. 아, 이게 지금 수업하는 거예요?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서부터 아예 책이 논술 스타일로 나왔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논술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기존의 교육학 책에다가 겉페이지만 논술 붙여갖고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그 5가지 나온 게 뭐 우리 책에는 다 당연히 다 있어요. 근데 향후 올해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글쎄요. 요번에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사실상은 예측들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자료 제시이 아니야. 단독 과정이지. 문화 실조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런 거잖아. 본래는 자료를 읽고 아, 이게 문화 실조에 관한 거로구나 유추해서 써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야, 이게. 다만 우리가 작년에도 이게 논술하면서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스토리를 만들어라. 왜냐면 자료를 줬잖아. 그러면 그 자료를 이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근데 올해 시험 문제는 자료도 주고 그리고 그 앞쪽에 뭐 문화실존이 형성평가니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달랑 알고 있는 형성평가에 대해서 쓰고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지. 자료를 줬으니까 그 자료를 충분히 이용해서 그 5가지가 같이 연결돼야 돼.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아마 요번 논술 채점에서 당락이 결정이 된다면은 형성평가 쪽에서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어진 건 형성평가가 주어졌어. 써야 되는데 거기 초임교사고 경력교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야. 그 초임교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그걸 채점을 해서 점수화를 했다는 얘기를 해요. 형성평가는 채점해서 성적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지.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써서 형성평가에 대한 특징을 썼다면은 그거는 이제 감점일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마도 그거하고 지도성 이론, 뭐 변혁적 지도성이라고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변혁적 지도성 아니에요. 꼭 변혁적 지도성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변혁적 지도성이야. 미친 것들이지. 상황적 지도성입니다. 특히 체육과에서도 상황적 지도성을 많이 합니다. 피들러 같은 경우, 그죠? 나오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각 전공별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강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공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그 체육과 같은 경우에서 전공 2점짜리가 그 문제가 크게 됐잖아요. 그죠? 2점이면은 하늘과 땅 사이야. 하늘과 땅 사이. 그래서 전공을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특수는 전공과 밀접하게 크게 많이 관련 가져요. 그죠? 교육학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비고츠키가 구성주의 자체를 중요시했지 비고츠키가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는 수학과 교수들은 전혀 예측을 못했을 거야. 수학과 같은 경우 먼저 대부분 뭐 브루너나 오스벨이라나
뭐 대략 이 정도에서 특히 이제 오스벨 쪽, 뭐 피아제 쪽 이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4학년 올라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4학년 졸업과 동시에 단칼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시고, 나머지 이제 5학년 이상이라는 거죠. 표정들이 왜 그래요? 2학년, 3학년 올라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 맞아. 선배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랬죠? 맞아. 선배 잘 만나야 돼요. 이게 선배들이 괜히 애들 데리고 이게 뺑뺑이나 돌리고 술이나 먹이고, 물론 술은 먹을 수 있지. 근데 가끔가다 먹어야지. 맨날 술이나 물. 그건 선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래를 제시해주는 선배. 그게 바로 변혁적 지도성이에요. 지적인 자극을 주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는 변혁적 지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터디도 좀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뭐예요? 둘이 칭찬하고 그 스터디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조직을 해보고 올해서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적은 경기도 화성군 봉단면입니다. 수원 밑에. 현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뭔 관계가 있어요, 의정부하고? 남자 군대 갔다 왔죠? 남자들은 군대 때문에 아마 의정부 쪽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의정부시에 살고 있고요. 초중고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쫙 전방. 그래서 밤에는 북한에서 방송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막 두려움에 떨고. 거기서 초중고 나왔고요. 고등학교는 2학년 중퇴입니다. 좀 돈이 없어서. 그래서 검정고시 보고. 대학교는 저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나왔고요. 대학원 석박사는 동국대. 그래서 석사 때는 서양 철학을, 박사 때는 동양 철학을, 성리학을. 그래서 논문이 서양과 동양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심사하느냐고 골치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동양하는 사람은 서양 모르거든. 서양하는 사람은 동양 모르거든. 그러니까 박사 심사는 5명이 하는데 외부에서 끌어들여야 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그거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현재 윌비스 선생이고, 그 다음에 외대 철학과 겸임 교수하고, 교육학하고 관련해서는 건국대학교 있죠. 교육대학원. 그래서 교육론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건대 교육대학원에 가면은 저 각종 선생들이 이제 다 와요. 그죠? 교육과정 선생 오고, 뭐 심리학 선생 오고, 다 뭐 그 사람들 박사들이니까. 그래서 저 올해서부터는 적극적 토론을 하기로 했어요. 시험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다 좋은 정보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학원 강사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본명이고요. 그리고 저는 명확하게 학교 어디라는 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강의 나가는 것도 뭐 K대학 이런 거 아닙니다. 명확하게 어느 대학에 뭐를 전공 강의를 나간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실명제로 하자는 거죠. 실명제. 가명 쓰지 말고. 이렇게. 자, 이건 좀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나갈 거냐면요. 이게 교직 논술이 아니라는 거죠. 교육학 논술이죠. 그러니까 교직 논술로 공부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교직 논술은 교육학을 몰라도 돼요. 상식으로 쓰면 돼. 상식으로. 근데 교육학 논술은 정확하게 교육학적 지식이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전혀 안 돼. 전혀. 그런데 객관식 할 때 하고 이 논술하고 해서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다. 왜냐면 객관식은요.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 몇 년도? 1895년 2월에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 그리고 4월에 한성사범학교 관제반포, 5월에 외국학교 관제반포 막 이런 거 쭉 외우고 1894년 갑오개혁. 그러니까 올해가 갑오개혁 했던 몇 주년인가요? 2004년이잖아. 2014년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거를 쭉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연도 안 나고 다음 주 객관식이었을 때 다음 주 잘못된 것은 1번 딱 해놓고 뭐라고 나오면은 고종은 교육입국 조서를 통해서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유경공원을 설립했다. 그거 틀리는 거거든. 연도가 안 맞아. 유경공원은 1886년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다행이야. 그리고 공부 그 40문항, 50문항, 60문항이잖아.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싸그리 잡아서 공부해야 돼. 그러나 논술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1순위가 심리학, 더불어서 상담, 심리상담이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심리학 공부할 때 뭐가 나오냐면 평가가 나와. 심리학 안에 평가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 봐요. 평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 사회에서 문화실조 이런 거 나온 거잖아요.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거거든. 그 다음 철학. 근데 철학이 안 나왔네요. 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학,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이론, 그 다음에 행정. 대략 핵심적인, 물론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데서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었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겠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에서 형성평가가 나온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문화실조였나요? 문화실조가 나온 거였고,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니, 이게 헷갈려갖고, 하도 뭐, 여러 문제를 다뤄보니까 헷갈려갖고, 단케쉔. 이건 독일어로, 영어로 베리마치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제 그 땡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학습에서 협동학습 나왔고, 행정에서는 지도성 이론이 나온 것이고, 교육과정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론 이거 외에 다른 영역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철학은 사와 같이 결합이 돼야 되죠. 네. 특히 체육과는 이 철학 쪽이 상당히 많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죠? 뭐 데카르트가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 문제 나올 때라든가 이럴 때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 나온다. 와, 이건 철학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건데, 또 메르노-퐁티의 몸 철학이 나온다든가. 오, 이 현상학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이 몸 철학과 관련돼서 포스트 모더니즘도 몸 철학이거든요. 그 저기 뭐 푸코도. 그래서 몸 길들이기란 말이 나오는데, 몸 철학이 나오고, 어마어마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증주의도 나오고 현상학도 나오고 막 엄청나더라고. 뭐 특수는 말할 것도 없어. 특수는 교육학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가 돼야 돼요. 교육학에서. 그래서 작년에 세종시에서 이제 유아 한 명 뽑았어요. 유아 초등 특수 한 명 뽑았어요. 근데 교직 문술이잖아요, 유아 초등이. 근데 이 선생님은 제가 대구대학교를 10년 동안 강의를 내려갔었거든요. 사범들을. 그 대구대에서부터 이제 수업을 들었던 사람인데, 앞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교직 논술도 교육학을 알아야 된다고 해갖고 교육학 열심히 공부했는데, 작년에 수업할 때 뚜벅뚜벅 왔어. 합격했다고 한 명 뽑는데, 본래는 2배수, 이제 1.2, 뭐 2배수인가 이렇게 해갖고 1.5명 그러면 안 되면 이제 2명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명만 됐어, 그냥. 왜냐면 나머지는 다 과락이야. 논술에서. 왜냐면 교육학으로 시험에 나왔거든. 켈러의 ARCS인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못 쓴 거야. 교직 논술 한 사람들은 못 쓴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은 이제 다 쓴 거지. 그래서 요 심리학하고 교수학습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학습 동기 이론 이런 것들, 학습 동기 이론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학습 동기 이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면서 이제 별표 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괴롭히라 이거죠. 괴롭혀라.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막 자꾸 늘어져야 돼요, 저를. 오케이? 자꾸 늘어지고. 그래서 또 중요한 키워드들, 그러니까 반드시 써야 될 단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외우셔야지. 왜냐면은 채점 기준표가 있거든. 그러니까 본래는 출제 원칙이 출제자가 채점해야 되는 거야. 출제자가 채점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는 대략 무슨 뭐 석박사 애들 그러니까 석사 정도 될 거야. 박사가 거기 들어가서 채점하겠어? 알바 비용 얼마나 받고? 그러니까 대략 뭐 지도교수 몇 명 쫙 갖다 앉혀놓고
학부는 너무 심할 거고 석사 정도 전공하는 애들 알바 비용 막 줘갖고 전부 앉아서 채점 기준표 막 논아주고 그거대로 채점하라 그럴 거라고요. 제 생각에는요, 올해 소송 걸리는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고무줄 점수잖아. 저도 이번에 저번 학기에는 절대평가 인원이 됐어요. 19명이면 절대평가를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애들 대략 A 플러스 A로 다 줬어. 근데 이번에는 절대평가를 못 줘. 이번 학기에는 못 줬어요. 저번 학기는. 39명인가 그래. 그러니까는 A 플러스 A 제로 이상이 뭐 정해져 있어. 몇 퍼센트 이렇게. 그 더 주고 싶어도 입력이 안 돼. 그래서 C 플러스가 최하위로 줬어. C 플러스를. 야, C 플러스 맞은 놈들이 전화 오대. 문자 메일 오고. 참. 그래서 B 플러스 맞은 놈은 A 달라 이거야. 그런 놈들이 한 4놈이 되더구만. 근데 한 놈은 제가 실수를 한 건 맞아요. 왜냐면 리포트를 내라 그러는데 이놈이 너무 빨리 냈어. 12월 24일까지 내라 그랬는데 이놈이 2주 전에 내갖고 깜빡했어. 그래서 안 낸 거로 해서 C 플러스를 줬어. 그러니까 이놈이 문자가 왔더라고. 저는 C 플러스 이해 안 간다고. 보니까 냈어. 그래서 한 놈 B 플러스 맞은 놈을 C 플러스로 내리고 안 돼. 인원이 탁 차갖고 올리면 입력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한 놈 전화해갖고 너 내가 잘못 부여했다. 넌 B 플러스가 아니라 C 플러스다. 걔는 뭐 졸지에 황당한 거지. 근데 애가 또 착해. 맞습니다. 제가 그 점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리고 걔를 올렸어요. 그래서 꽈탑했대요. 장학금 받게 됐다고 고맙다고. 학점에 진짜 예민하더라. 근데 이게 이렇게 고무줄이라니까. 물론 거기 출석 점수, 이제 우리 뭐 저기 채점할 때 출석 점수, 그다음에 중간고사 리포트, 그다음에 얼마나 발표에 참여하는가, 그 대학 교수들이 그래서 쫀쫀해진다고 출석부에다가 사진 다 이게 요새는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다 있는 곳에 출석부에 해갖고 밑에다가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정오표를 해. 한 번 했고 두 번 했고 이렇게 날짜별로. 갖고 그거 가지고 막 따지고 좀. 그러니까 참 얼마나 쫀쫀해. 발표할 때 이름 대고 그러면 찾아갖고 이름 딱 밑줄고 놓고. 그래서 저희들도 요 점수 부여 기간에는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절대평가가 아닌 이상 애들 반드시 메일 보내고 막 문자 보내고 전화질하고 그래요. 한 4-5명 정도는 꼭. 그러면 이제 꼼꼼하게 또 그 자료 제시해주고 수긍하게 만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무줄이라는 거야. 내가 왜 이 점수밖에 안 되느냐는 거지. 잘 쓰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채점 기준표에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는 말을 못 썼고 도대체 잠재적이라는 말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이 안 났다 이거야.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교육 과정이라고 썼다 이거야.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 근데 채점 기준표에 만약에 잠재적이라는 말만 쓰여 있다면은 채점하는 애들이 그것만 안 썼다 그래서 가점은 없어. 감점이지. 20점서부터 감점해 나가는 거거든. 빼나가는 거거든. 그렇고 만약에 그게 1점이었다 그러면 1점 감점이 되는 거잖아. 근데 숨어있는 교육과정이라는 말도 이게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아마 소송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섣불리 논술적으로 손을 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행이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논술이 다행이야.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논술 이 모의고사반에서 지적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훌륭하게 다 고쳐서 서문 쓰는 법, 본론 쓰는 법, 결론 쓰는 법 이게 다 고쳐서 가서 잘들 썼을 거예요. 일일이 다 면대면 첨삭해줬거든요. 그래서 매주 월화에 그냥 내려와서 아침 일찍서부터 막 대면 첨삭해주고 전부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실제로 발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4회 이렇게 됐지만은 시험은 한 달에 뭐 거의 한 20회 정도 봤거든요. 20회 그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첨삭이 상당히 중요해. 여러분들이 첨삭을 받아봐야 돼. 그래야지 글쓰기가 일취월장해.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한 2편 정도 쓰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가도 한번 정립돼 보고 그래서 내가 문제점이 뭔가도 진단을 해봐야 되고 좀 그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작년체에 새로 이제 들어간 요 교육의 기초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아마 한 다다음 주 정도면은 책이 이제 상하권이 나올 거예요. 상하권 정도. 그러면은 이제 그 책 가지고 할 거고 그래서 지금 막 편집 중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책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개념 용어 정리 책이 나올 겁니다. 이미 이제 출판사로 넘어갔고 그래서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 개념 용어 정리집 해갖고 그거 나올 거고 그다음에 작년 애들 많이 봤는데 그건 정식 출간이 안 된 건데 이번에 이제 정식 출간해서 나오는데 출판사를 통해서 웹 정리한 거 있어요. 교육학 전부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그 웹 정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웹 정리한 것도 전칙으로도 잡아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약본이 이제 하나 나옵니다. 상하권이 아니라 요약본 하나로 뚱 해갖고 나오는 게 있고 교육학 객관식 문제집 나오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 모의고사 봤던 거 작년에 그거 이제 묶어서 또 책 한 권 나오고 그래서 아마 4월 달 안까지는 책이 한 5-6권이 우르르 나올 거고 1월 24일 날은 전국 그 유명 서점에 이제 깔릴 수 있는 책이 있는데 인문학 책 제가 인문학 그 컬럼 쓰고 그래갖고 신문사에 그래서 이제 그거 모아서 인문학 책이 나옵니다. 책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그래서 아마 제목을 지금 김정겸과 함께 읽는 인문학 이렇게 정했는데 좋은 얘기들 많이 들어갔어요. 뭐 인생은 사칙연산이다. 그래갖고 먼저 이런 식으로 하고 뒤에 부분은 이제 철학 파트로 해서 이렇게 철학을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시켜서 하는 거 그렇게 해놨으니까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전부 사갖고 오세요. 저 대학교에서는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애들한테 사라는 것도 참 웃기는. 근데 자기 책으로 하잖아 원래. 대학교에서 자기 책으로 하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책으로 하겠다는데 뭘. 오케이. 자. 그 베스트셀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종 목표가 TV에 나가서 인문학 강의하는 거거든요. 베스트셀러 되겠지.
북콘서트 다니면 되잖아. 그래갖고 그래서 저도 대통령 후보로 또 급부상하는 거 아니야? 안철수 씨처럼? 왜? 하면 안 돼요? 참. 오케이. 근데 어디서 얼굴을 본 얼굴이에요? 아닌가요? 아, 처음 봐요? 받고, 그지? 자, 첫 시간은 논술의 기초로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학 지식도 없는데 논술의 기초로 한다 그래서 실제로 논술은요 써봐야 돼. 중요한 건 쓰는 거야. 쓰지 않고 논술의 기초 아무리 머릿속에 들어봤자 잊어버려. 여러분도 운전면허증 따는 거 보세요. 이론 갖고 한다 그래갖고 운전면허증 따지나. 그러니까 거기 반드시 실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막 쫑코 쫑코라는 거예요? 뭐 하여튼 막 이거 혼나가면서 막 삐질삐질하면서 해야 이 기능이 습득이 되는 것처럼 논술도 직접 쓰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첨삭이라는 거지. 혼나가면서 해야 이게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지가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는 초록지가 따로 있어요. 초록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초록은 이건 대학원에서 그저 본 논문 요약 정리한 거 발표하는 걸 저 초록 발표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개요를 작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요를 좀 철저하게 작성을 해야 돼. 개요 작성만 잘해 놓으면은 논술 끝난 거야. 게임 끝난 거야. 그러니까는 그 초록 용지가 따로 한 장이 나와요. 그리고 줄근 원고지가 이제 2장이 주어져. 그 2장이 주어진다는 의도를 여러분들은 잘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한 장만 쓰지 말라는 거지. 2장이 주어진다는 것은 물론 한 장을 써도 상관없어. 왜냐면 몇 자인에 이게 없었으니까. 지금 이거 뭐 몇 자인에 그거 없어요. 몇 자인에는 없는데 이제 2장이 주어진 거죠. 2장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장 반은 써야 돼.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 우리 선생님들은 한 장 반 내지는 2장 다 채웠대요. 왜? 5가지잖아. 5가지니까 쓸 게 많은 거야. 근데 여태까지 시험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왔던 건데 그거는 좀 못 쓴다고. 근데 못 쓰는 이유가 어디냐? 추론을 안 해. 추론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여기 쳐다봐요? 다양한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 추론을 안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추론하는 방법도 오늘 좀 배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개요를 작성할 때 물론 답안지에다가 서론 그래놓고 내용 쓰고 본론하고 내용 쓰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형식상 이제 그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안지에 쓸 때 서론 그래놓고 무슨 그 교육과정의 종류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단락만 표시를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 서론 끝났구나. 여기서 또 본론 시작했구나. 요 정도가 결론이구나. 그게 눈에 딱 보이게만 써주면 되는 거야. 서론. 서론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요.
프리페이스라고 그러죠. 아, 페이스가 아니라 페이스. 페이스가 얼굴이잖아. 얼굴 앞이라는 거예요. 얼굴 앞. 앞. 얼굴 앞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는요. 서론만 읽어봐도 아, 이 본론 내용이 기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론을 참 잘 써야 돼.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이게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요새 이제 막 그 저기 뭐 논술 시험 있잖아요. 수시 때 막 논술 막 보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는 이제 채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에서 논술 채점은요. 근데 다 대학 교수들이 해요. 그때는. 왜냐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랬다 뭐 그래봤다 뭐 몇천 명인데. 그러면 이제 철학과 교수들하고 이제 국어과 교수들, 뭐 사회과 교수들 우르르 해서 막 채점합니다. 근데 대부분 서론을 잘 봐요,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냐면 학원에서 일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첨삭하다 보니까 서론을 엄청나게 잘 썼어. 본론 개판이야. 그러니까 이건 딱 대학교 입시용 답안지야. 대학교 입시용 답안지는 거의 다 잘 안 읽어요. 결론까지 다 안 읽어요. 서문만 읽어. 대부분. 그래서 학원에서 서문을 강력하게 써라. 무슨 유명한 문구를 확 집어넣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용두삼이꼴이래. 서문은 그냥 화려해. 근데 본론은 별거 아니야. 용두삼이꼴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면 안 돼. 이 서론이라는 것은 본론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본론에 대한 방향 제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론에 대한 방향 제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전공은 뭐라 그랬죠? 체육입니다. 체육. 본론에 대한 방향 제시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실조를 써야 된다든가 그런 게 나왔을 때는요. 이제 정의, 그죠? 문화실조란 이렇게 정의를 쓴다든가 해서 대략 서문을 마무리하면 돼. 그러면 지금 본론에서 문화실조에 대해서 쓰겠구나 하는 이제 방향 정의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론에 가서는 다양한 추론을 해라. 본론에선 다양한 추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론의 양을 못 채우는 것은 추론을 못하기 때문에 본론의 양을 못 채워.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요. 맹모 삼천지교 있죠. 맹자의 엄마가 3번을 이사 가는 거 있잖아요.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우리가 본론을 쓴다고 생각합시다. 뭘 쓸래요?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본론을 쓴다. 어떤 내용 쓸래요? 환경의 중요성. 그러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은 지도 이제 그 생각했다는 거지. 자, 좋아요. 오케이. 환경의 중요성. 그러니까 요것뿐이 생각이 안 나면요. 이거 하나만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본론이 짧아지지. 그러니까 또 추론해봐. 환경의 중요성. 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써놓으라는 거예요. 환경의 중요성. 근데 다른 사람들도 환경의 중요성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창의적일까요? 아니야. 보편적인 거야. 누구나 다 쓰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술은 뭐라 그래요? 창의적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의 중요성은 교육학에서 다 배우는 거고
누구나 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한단 말이야. 공동묘지로 가, 시장으로 가,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학교 옆으로 이사 가니까 애가 공부하더라 이거거든. 또 다른 추론. 응? 와, 부모의 사랑. 자, 그런데 봐.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거야?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 갔는데. 그 환경의 중요성하고 차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틀린 말이 아니거든. 논술은 이게 맞다 틀렸다 얘기할 수가 없어. 다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써서 다른 사람이 읽고 그래 맞아 라고 설득을 시켜야 돼. 지만 생각하는 글은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읽고 그래 맞아 라고 보편적이어야 돼. 보편적.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교육학을 하는 거잖아. 저걸 어떻게 교육학으로 연결시킬 것이냐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환경의 중요성은 당연히 교육학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유전과 환경 중에서 유전을 강조하는 것은 이건 교육 불가능설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또는 소질 만능설이라고 하거든. 근데 유전과 환경 중에서 이 환경을 강조하면은 이게 교육 가능설이라고 하거든요. 교육 가능설. 그러니까 교육 가능설 쪽에서 교육학으로 쫙 이끌어 나오는 거거든.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을 교육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이냐는 거야.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툭 내질르지 말고. 그러니까 저 추론을 할 때 부모의 사랑이라고 딱 하더라도 얘기했잖아. 상대편을 설득해야 돼. 그럼 상대편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논리거든, 논리. 그래서 여러분 논문 쓸 때 뭐예요? 내 논리가 맞다라고 하기 위해서 다양한 참고문헌을 갖다 들이대는 거잖아. 그 참고문헌을 갖다 들이대야 되는데 그 참고문헌을 우리는 뭐로 하자는 거야? 교육학으로 하자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저 부모의 사랑에, 왜냐면 부모의 사랑 딱 해놓고 지금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뭐 다양한 곳으로 이사가고 그러면 일본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럼 잘못 추론된 거지. 그러니까 저 부모의 사랑을 교육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겠냐는 거야. 어떻게? 응? 뭐? 콜맨의 보고서. 오. 왜 얼굴이 빨개져? 오. 콜맨의 보고서. 좋아요. 콜맨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콜맨은 교육의 조건과 그다음에 가정, 문화, 환경을 비교를 하는데 교육의 조건이 뭐냐면은 교사의 자질, 질, 그다음에 교육 과정, 그다음에 학교 시설 따위거든. 요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가 학업성 지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냐면은 가정, 문화, 환경이 학업성 지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정의 문화, 환경이 결핍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문화 환경이 결핍이 되면요. 학업성취도 떨어지는 거거든. 학업성취도 푹 떨어져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과 좋은 얘기한 거야 아니야. 근데 논리적 접근을 좀 생각해보자. 부모의 사랑과 콜맨의 보고서에서 가정 문화 환경과, 왜냐면 가정 문화에는 자본이 있어. 그 자본 쪽으로 이끌어 간다면은, 자본에는 경제적 자본이 있고 인적 자본이 있고 또 하나 오케이 사회적 자본,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는 강남 봐봐. 강북. 강남과 강북을 비교를 했을 때 어디 애들이 공부 잘해요? 강남. 교육학을 배운 사람이 강남이라고 얘기를 해? 교육학을 배운 사람이 강북이라고 대답해? 지금 얘기했잖아요. 강남과 강북을 봤을 때 경제적 자본이 강남이 더 그죠? 돈을 잘 벌 수 있어. 강북은 좀 낮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이 있는데, 요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부모들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 학력 정도야. 학력 정도, 공부 정도. 당연히 여기가 높겠지. 그러면 여기는 좀 낮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학업 이제 성취도가 있는데, 요 사회적 자본이 있어. 요 사회적 자본. 요 사회적 자본이 학업 성취도에 지대한 영향을 줘. 그런데 요 사회적 자본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 아이가 뭐를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이 아이의 친구 관계는 어떻고 이 아이의 취미는 뭐고 또 아이가 엄마 나 이런 거는 좀 해서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충분한. 그래서 가정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매모호한 거. 웃자고 한 거야. 화기애애한 거. 화기애애한 가정 분위기. 오케이? 그런데 강남 봐봐. 엄마 아빠가 굉장히 바빠. 그래서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강남 애들이 항상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학업 성취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강북은 비록 이거는 떨어지지만은 아버지 일찍 들어오잖아. 아버지 일찍 들어오잖아. 그래서 아이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이 훗날에 네가 이걸 하겠다는 것은 그건 좋은 거다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온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 높아. 그럼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거야. 물론 강남에서 요거까지 높으면은 당연히 학업 성취도 높죠. 그런데 강북에서 이것까지도 약하다면은 그건 볼 것 없이 훅 가는 겁니다. 자, 이번 논술에서 문화실조가 나왔어요. 문화실조도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줘.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문화가 영양실조, 문화실조,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요, 문화실조가 거의 없어. 걔네들은 영양실조 걸리듯이 문화실조가 거의 없어. 왜냐하면은 방학 때만 되면 엄마 아빠 손잡고 해외로 다니고 막 그러거든. 응? 그러니까 해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 강북에 있는 애도 그게 없거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해외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강남 애들은 잘 이해를 해. 강북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 이해 가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쓸 때 그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문화실조하고 학업성취도하고 관계에 연결을 쫙 하는 거야. 이랬을 때 이걸 또 교육사회학으로 봤을 때요. 강북 애들은 외국 문화를 잘 모르잖아. 안 가봤으니까. 근데 너 외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한다고. 교사가 이랬을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징적 폭력이라 그래. 폭력을 휘두르는 거야, 교사가. 근데 물리적 폭력을 하는 게 아니지. 말로. 그다음에 교사의 권위, 지위, 위신 이런 거로 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보르디라는 사람의 상징적 폭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실조에 걸린 것도 학업성 지도에 떨어지는데 갈등론적 측면에서 보르디가 얘기하는 거지 상징적 폭력까지 당한다고. 이랬을 때 이게 또 인본주의로 또 가면 돼.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웹정리야, 웹정리. 인본주의로 갔을 때 인본주의에서는 위협이 없는 수업을 가장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싫어하는 아이한테로 너 나와서 미적분 풀어봐. 그게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협이라는 거예요. 아니 미국 문화를 모르는 아이한테로 너 미국 문화 얘기해봐. 그게 위협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인본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위협이 없는 수업의 원리가 나와. 그게 저게 다 연결될 수가 있는 거야. 저게 같이. 지금 아직 모르지? 그죠?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이 추론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다양히 생각해보라는 거야. 다양히. 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콜맨의 이제 자본으로 이제 연결해봐서, 사회적 자본으로 이제 연결하면 좋겠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느냐면은, 부모의 양육 방식. 부모가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 그래서 양육 방식에서 핫한 분위기가 있고 콜드한 분위기가 있다고. 여러분들 이거 진로 이론에서 나오잖아. 진로 이론에서. 콜드한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주로 거부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인간관계가 대인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얘네들은 지 방에서 딱 틀어박혀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핫한 분위기에서 따뜻한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수용적 부모 밑에서 자란다 그러거든. 그래서 얘네들은요.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직업을 많이 선택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는 부모가 아이들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물론 진로 이론에서 쪽에서 본다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케이?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추론. 벌써 여러분들 봐봐요. 다양한 추론인데 벌써 이 두 가지만 추론해도 첫 번째 한 가지 추론해서 글 쓰는 거하고 두 번째 추론은 벌써 내용이 풍부해지잖아. 맹모 삼천지교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또 다른 거. 또 있을래요? 다른 거. 여기 시계가 없구나. 제 수업은 여러분들 그 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분산학습입니다. 이게 분산학습이 가장 좋은 겁니다. 오케이? 1시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그러니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런 게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건 뭐 체육과에서도 시험에 나왔더구만 옛날에.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이 분산학습이야. 집중학습은 쉬지 않고 내리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저는 분산 학습을 할 건데요. 저는 밑으로 안 내려가고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질문들 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